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사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을 매일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검색하던 중 부산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3년 동안 내렸다라는 현 정부 3년 동안 내렸다라는 확실한 기사 자료가 있어 증거 기사가 있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고 진짜 부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같은 생각 다른 느낌. 문정부 3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 두 가지. 문정부 3년간 시도별 아파트 가격 등락률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그죠? 3년 딱 5월까지 기준 3년이죠. 1위가 대전 아파트, 자 19.3%. 제가 항상 대전에 투자를 했죠. 그죠? 자, 부산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대전에 가서 투자해라. 그죠? 그 다음 세종시 14.9%, 서울특별시 13.9%. 서울특별시는 이제 계속된 규제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경기도 7.7%, 인천광역시 7.3%, 대구는 수성구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광주광역시 3.8%, 전라남도 3.4%.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린 지역은 전라북도 마이너스 4.9%, 부산광역시 마이너스 5.5%, 제주도 마이너스 7.7%, 충청남도 마이너스 8.9%, 강원도 마이너스 10.4%, 충청북도 마이너스 12.8%. 자, 제주도이 무너지고 있는 지역 울산광역시 마이너스 13.2%, 경상북도 마이너스 14.6%, 경상남도 마이너스 16.5%. 자, 제가 방송을 하고 부동산 방송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한 이야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서울시는 계속해서 오른다. 그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오른다. 근데 인천광역시는 서울 옆에 있어도 이게 오르지 않을 지역인데 지금 하도 규제가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인천광역시까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는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눠서 동쪽은 올랐을 수 있어도 서쪽은 올라도 나중에 빨리 꺼지는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투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 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경기도도 서쪽 지금 서남 쪽에 이제 경기도 지역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좀 올랐는데 이거는 부동산 거품 꺼지면 제일 먼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전부 다 개입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먹고 노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중에 부산광역시만 지금 마이너스 5.5%, 울산광역시는 현 정부 들어와서 그죠? 잘못된 정책으로서 제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지방 제조업들 그죠? 특히 경상남도 울산하고 경남 쪽이 지금 다 무너지면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료가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부산광역시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업자들. 예? 그 업자들이 저가 띄우고 저가 돌려막기 하고 저가 그거 다 이끌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예? 분양 사무실에 가보십시오. 피 주고 팔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오히려 피를 받고 팔려고 내놓은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제 이야기가 맞다는 걸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라는 거는 전체적인 걸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그저 그 부분만 보고 그리고 건수를 보고 해야죠. 건수를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일부 지역은 개발 호지에 따른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자 지난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해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수입을 차단, 법인 매수 갭 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 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았으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7% 상승에 불과했고 전세 가격은 3.0% 마이너스 하락했다. 지방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렸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매매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을 투기지역으로 규제하면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이 올랐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이며 내린 지역은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등이다. 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오른 지역은 그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방은 하락하고 서울과 일부 대도시가 상승한 것은 이전 정부와 다른 양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개발 호재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은 지금과 정반대였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은 마이너스 2.5% 내렸으나 지방이 4대강 개발, 혁신도시, 교통개발 등으로 36.7%나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균 13.5%나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여간에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아파트 구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후 수원, 용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가격 급등에 주목했지만 지도별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서울, 경기도, 인천 순이었다. 투기지역 규제의 빈틈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매년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자, 이거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급. 그리고 수도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대전 아파트 가격은 2013년부터 연 2.0, 2.5% 정도 상승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과 도시정비 사업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2019년 8.1% 상승, 2020년 들어 5월까지 6.4% 상승했다. 그런데도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야 비로소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후 뒷북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내렸으나 올해 5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10.3%나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행정복합 중심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아직 과열 상태가 꺾이지 않았다. 세종은 항상 투기꾼들이 놀이터입니다. 저기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 정책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역의 가격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개발 호재나 신규 분양이 있는 일부 지역이 6개월, 1년간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하지만 지역별 부동산 급등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마땅히 갈 데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투기 세력들은 규제를 하면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을 옮기고 있다. 이는 투기지역 규제만으로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와 임대사업자 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는 등 인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미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의 하반기 추진이 얼마나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안정화 여부가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자꾸 지금 규제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돈을 가진 자, 그죠? 투기자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게 규제는. 그래서 시장은 풀어주고 될 수 있으면 시장 경제는 풀어주고 1가구 1주택 정책 없애야 됩니다.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에 특히 또 더 그렇고 지금 와서 이거 규제 정책을 또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았단 말입니다. 정부가.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지금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 지역을. 예? 한번 잡아도 이러면은 진짜 엄청난 법이 나와야 돼. 규제법이 나와야 되죠. 엄청난 규제법. 지금 사실은 규제법이 강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규제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결국 전국 토지의 거래 허가화, 그죠?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시장 경제에서 규제책으로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래 되면은 규제로 인해서 가진 자의 부를 더 늘려줄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건 항상 아무리 규제를 해도 피해갈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강하면 강할수록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웬만하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이만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안 올라가는데 오히려 규제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규제법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이런 규제책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괴리가 엄청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면서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었는데 다시 지금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보다 더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투기꾼들 있는데 일부 지역은 지금 신축을 해서 지금 투기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부산에도. 근데 실수요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 자기들끼리. 예? 그리고 이런 파랑이라 하니까 좀 마음이 이제 급한 사람들은 자꾸 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찾아가 보십시오. 전부 다 난리 났다 하고 화랑이라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지금 저 부동산은 아무래도 저 인기 있는 지역을 방문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런데 가보면은 부동산 업자들은 다 난리 났다 합니다. 전부 다 피가 얼마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물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전부 다 투기를 해놓고 자기 지역, 자기 아파트가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물론 기존에 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산은 지금 엄청난 일반인들이 투기꾼들 하돼 가지고 지금 같이 덩달아서 자기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투자한 이제 물건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반발하겠죠. 근데 반발해도 팩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부산광역시 마이너스 5.5%. 자, 이제 인정하시고 더 이상 투기 세력들한테 끌려다니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